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할 저는 ABS 천서인입니다. 안녕. 어? 거기 누구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서운 건데 들어볼래? 진행을 맡은 천서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방송국에서 공포썰 라디오를 준비해보았어요. 썰은 총 5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방금 피디님한테 처음 받았거든요. 좀 기대가 되네요. 서희님은 공포 같은 거 잘 보세요? 저는 잘 못 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가 부산행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눈 감고 봤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건 제 엄마한테 들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인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외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가 30대가 될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는 결혼하시기 전이었고요.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쿨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사람을 좋아하셔서 생전에 이런저런 모임도 많이 개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술자리도 자주 나가셨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께는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분 부부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진짜 각별한 사이셨다고 해요. 늘 안부 주고받고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동생분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대요. 형님 없으면 저 어떡하냐고 하면서 장례식 때도 많이 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쯤에 그 동생분이 갑자기 저희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얼굴이 반쪽인데다가 얼굴빛도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그 동생분이 형수님, 저는 이제 연락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할머니는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각별한 사이였던 동생분이 갑자기 연락을 끊자고 하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계속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수님, 형님이 자꾸 제 꿈에 나오십니다. 하얀 고무신을 제 앞에 두고서는 동생아 이거 신어라 하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와서 하얀 고무신을 동생분 앞에 두고 신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동생분을 같이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죠. 그 동생분은 처음에는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꿈이 자꾸 반복되더랍니다. 그때마다 그 동생분은 형님, 제가 이걸 왜 신어요? 하면서 계속 거절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신으라고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거절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동생분 발을 잡고 막 고무신에 밀어 넣으려고 하셨답니다. 그 꿈을 꾸고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아예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할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늘 오던 안부 문자도 안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칼같이 절연을 하신 거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동생분을 데리고 가시려고 한 것에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유, 왜 그랬냐고, 당신 외로웠냐고, 그렇다고 왜 그래야만 했냐고 막 혼잣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할아버지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동생을 데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좀.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그 꿈에 나타나던 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모습을 한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집에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당시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즐기지 않아 저는 학교가 끝나면 일찌감치 집에 오곤 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밖에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는 오후에 저 혼자 집을 지켰죠. 제 방은 저희 집 복도 맨 끝방이었는데 저는 보통 집에 혼자 있을 때 방에서 이것저것 하며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집에 혼자 있는 날이면 언제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마룻바닥이었는데 마치 마룻바닥을 끈적끈적한 맨발로 걸어다니는 소리 같았어요. 찹찹찹 하는 소리도 나고 가끔 뭔가 갈라지듯이 쩍 하는 소리도 섞여서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늘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에게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마룻바닥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별일이 아니라고 하셔서 자연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하시며 넘겼죠.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그닥 무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밖에서 약속이 있는 날이라서 집에는 오후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다녀올게 라고 인사하신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전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마룻바닥을 찹찹찹거리며 걸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소리가 규칙적이면서도 빠르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심조차 없이 엄마가 집에 뭐 놓고 와서 다시 들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제 방에서 큰 소리로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 순간 와, 기획하신 건가요? 와 진짜. 와, 나 놀랬네. 기획하신 건가요? 아니 하라고 말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어서 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모두 멈췄습니다. 순간 섬찟한 마음에 저도 입을 다물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찹찹찹찹 찹찹찹찹찹찹. 거실과 주방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순간 엄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는 들렸지만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엄마가 아닌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험한 상황임을 어떻게든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찹찹거리며 마룻바닥을 돌던 그 발자국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복도 끝인 제 방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귀신을 본 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일은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니 제가 크고 난 이후로부터는 마룻바닥에서 이상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이상한 소리가 마룻바닥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였다면 지금도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그날 들은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방금처럼 이렇게 놀라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참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아직도 생생한
자각몽을 꾼 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2022년 9월,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자각몽 꾸면 나오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깨름칙하게 생겼는데요. 아, 저도 이거 알아요. 이름이 디스맨이거든요. 근데 진짜 얼굴이 어쨌든 이 남자를 꿈에서 만나게 되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썰이 있다길래 되게 흥미롭게 들었죠. 그러던 바로 그날 제가 처음으로 자각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사람이 정말 많은 백화점이었어요. 그곳에서 갑자기 이곳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남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인파가 많은 곳에서 남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언제 꿈에서 깰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찾던 중 드디어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냅다 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저는 말했어요.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뭐예요? 그 순간 백화점 모든 공간이 없어지고 아주 새하얀 공간에 저와 그 남자 단둘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5와 8이 아니다 라고 하곤 꿈이 끝났습니다. 너무 허무했어요. 5와 8이 아니다? 이게 무슨...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그때는 6, 7, 22, 32, 35, 36, 19. 신기하죠? 6, 7이 있는데 5와 8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공포인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각몽에 나오는 이 남자는 한 마케팅 전문가가 만든 가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루머에 이렇게까지 놀아나네요. 이상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피디님 아셨어요? 그래요? 저도 속아버렸어.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경험이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기도 하고요. 저희 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였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본가에 가지는 않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라 학교 측에서 금요일만 되면 학생들을 본가로 돌려보내곤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금, 토, 일까지 본가에 있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그러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출석 체크까지 시작이 40분 정도 남아서 할 것도 없었기에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4인 1실이라 방 안에 2층 침대가 2개 있었는데요. 저희 방은 특이하게 4명이 아니라 2명만 한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룸메 딱 2명이 같이 생활한 것이죠. 그래서 2층 침대 2개 중에 하나만 저와 룸메가 사용했습니다. 룸메는 1층, 저는 2층을 사용했죠. 그때 제 룸메는 기숙사에 오기 싫어해서 출석 체크를 한 5분 남겨두고 기숙사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는 저 혼자였죠. 저는 그렇게 제 침대에 누워 멍 때리다가 그대로 손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폰도 다 걷어와서 딱히 할 게 없었어요. 그때 저는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그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누가 제 어깨를 치는 것은 계속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어깨를 치는 누군가가 룸메라고 생각했습니다. 룸메가 오늘은 일찍 기숙사에 들어왔네? 나를 깨우는 건가?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룸메가 저를 깨우려면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계속 제 어깨를 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머리를 스쳤습니다. 게다가 제가 누워있는 곳은 2층. 굳이 2층 사다리로 올라와서 깨운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지금 어깨를 치는 누군가는 내 룸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한 순간 바로 그 손이 저의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쪽으로 제 몸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보라는 듯이.
계속해서 제 어깨를 잡고 당겨서 저를 돌아눕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면서 이를 악물고 가위에 깨려고 했어요. 거의 몸이 돌려지기 일보 직전,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 어깨를 당겼던 그 힘이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 일을 겪은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도 가위 되게 잘 눌리는 편이거든요. 피디님은 어떠세요? 저도 진짜 잘 놀려요. 근데 진짜 눌려본 사람들만 아는 경험이 가위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겪어본 적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기숙사에 태풍 치던 날이어가지고 휴교가 돼서 일찍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2, 3시쯤 됐을까? 갑자기 자고 있는 빈 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문을 막 두드리고 때리면서 살려달라고, 문을 제발 열어달라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도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이거 가위구나 하고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없고 고요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위는 겪은 사람들만 아는 공포죠. 안녕하세요. 이제 건국대학교 고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이건 타대학 언니의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생긴 일이에요. 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언니가 겪었던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자세히 알고 있기에 이렇게 제보해봤어요. 그때는 그 언니가 자취방을 얻은 기념으로 언니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집들이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집들이 재밌죠.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음식도 잔뜩 시키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귀신 이야기가 나왔죠. 다들 가위를 눌렸던 이야기나 건너 들었던 귀신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가위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때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언니가 갑자기 아니 무슨 소리야, 귀신이 어디 있다고 라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희도 그 언니가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분위기가 싸해지기보다는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며 더 활발히 이야기를 이어갔죠. 언니를 설득시킨다는 명분 아래 귀신, 무당 이야기를 말하였지만 언니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귀신은 없어 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기분 좋게 집들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니가 집들이가 끝난 다음 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 없던 언니는 생소한 느낌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어렵게 눈을 떴답니다. 근데 얼굴 바로 앞에 어떤 여자가 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했다죠. 귀신이 없다며. 언니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가위에 풀렸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계속 같은 가위에 눌린 것이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되는 꿈에 너무나도 지친 언니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마음으로 저를 포함해 그날 집들이를 했던 친구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중대한 사안을 공표하듯이 귀신은 있더라! 귀신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언니가 어떤 일을 겪는지 잘 알기에 흔쾌히 다시 언니 집으로 모인 건데요. 아무래도 언니는 그렇게 다시 정정을 해야지 귀신이 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어요. 웃긴 건 그렇게 말하고 나선 정말 그 언니가 가위에 안 눌렸다는 겁니다. 그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피디님, 귀신 있는 것 같으세요? 귀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제 끝인가요? 네. 이렇게 모든 썰이 끝이 났어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훨씬 흥미로웠던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진행해본 공포 라디오인 만큼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